안녕하세요. 신의 변호TV 신혜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궁금하세요? 첫 번째는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경우는 친권양육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다음 연령대에는 물론 친권양육권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또한 관심 있는 게 재산분할인데요. 재산분할 못지않게 정말 관심이 많은 게 위자료입니다. 위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재산분할 플러스 알파 개념이고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양육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고통을 위자한다는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 재산분할이 굉장히 적었죠. 재산분할이 입법화되고 그게 제도화된 게 30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재산분할이 미흡하고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자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남편분들의 외도, 부정행위가 많았고 그 이전에는 축첩이라서 처벌되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강지처가 축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자료라는 제도를 뒀던 것인데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 했죠. 하지만 위자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평생을 희생하고 아이들 돌보고 극진히 남편을 대해왔던 아내분들의 그 다음에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남편분들이 정말 고되게 일하시고 힘든 걸 참아오셨는데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이혼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상대가 그만큼 잘못했고 나에게 보상을 준다라는 의미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위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썸네일 제목을 붙였잖아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가 30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30년 동안. 3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한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탑 10 안에 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죠. 나라가 불리해졌습니다. 일반 서민들도 국민들도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생활이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30년 동안 제자리인 게 이혼 위자료랍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기사를 하나 안내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9월에 판사님들이 모이셨어요. 판사님들이 모이셔서 손해배상 커뮤니티라는 그 모임에서 이혼 위자료, 특히 유책사유 중에서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했을 때 그 위자료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계기가 이뤄진 게 아무래도 최태원 노소연 간장 이혼 소송에서 그 김모시기 씨가 그 노소연 간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거에 따라서 20억을 실제로 지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20억이라는 위자료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확정 판결로 20억 원이 지급됐다라는 이게 상당히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 재벌들 이혼했어. 남편이 바람 폈어. 애 낳았어. 그렇다고 20억. 그럼 나는 못 살아서 서민이어서 노소연 간장처럼 재벌집으로 시집가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위자료가 꼴랑 1,000만 원, 2,000만 원이야? 이런 부분에 상당히들 마음 상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제 발 빠른 건 아니지만 판사님들께서 나셔서 이혼 위자료, 특히 부정행위로 지급되는 위자료가 이게 적정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이게 아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요런 사안일 때 1,000만 원 줘라, 2,000만 원 줘라, 3,000만 원 줘라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 권고안이 있습니다. 요럴 때는 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저럴 때는 저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권고안이 있는데 이 권고안이 30년째 꼼짝을 안 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선을 해보자 라는 부분 때문에 모이셨다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30년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2,000만 원, 3,000만 원만 해서 꼼짝을 안 하냐. 통계에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0년간 위자료가 평균 2,3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1991년부터 2014년 20년간 2,3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현재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2010년에는 1,900만 원으로 줄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40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액수는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재산 규모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면 5대5로 나눠도 5천만 원이었던 게 5대5도 1억으로 늘어나잖아요. 그건 재산이 규모가 늘어나고 가액이 늘어나니까 같은 비율로 분할해도 금액이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위자료는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30년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천만에서 3천만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권고안이 있어요. 이런 사안에서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라 라는 권고안이 있는데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걸 이제 불법행위별 쪼르르 나눠놨는데 가장 극심한 게 사망했을 때겠죠. 특히 이제 갑자기 저기 노안으로 돌아가신 거 말고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망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겁니다. 그거 1억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 계세요. 솔직히 노소연 관장 그분은 알려지셔서 세상에 알려진 게 고통이긴 했지만 그보다 더한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도를 하는 분들이 이제 남편분들이 외도를 했을 때 힘이 여자분들보다 세잖아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분들이 아내분한테 친절한 분들이 보통 드물어요. 아내분들이 이제 반항하고 이의제기하고 따지는 걸 억압하기 위해서 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30년간 밖에 여자를 두고 집에 들어와서 한 사흘 들이라고 아내를 때린 분들이 있어요. 그분 위자료 평균 3천 나왔어요. 대단히 이게 좀 불합리하죠. 그때 그 논리가 그거예요. 죽은 거보다 낫지 않나요? 뭐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근데 30년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글쎄요, 죽은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사람 인격은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라는 기준으로 먼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말은 그건 그냥 속담으로 하는 말이지. 그게 죽은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어쨌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의 유책사유 중에서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이 위자료가 적정하냐. 더군다나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는 다른 유책서유보다 조금 가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많아야 2, 3천.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그게 조금 더 가산했다고 할 수 있느냐. 통계를 봤을 때는 비슷했다. 판사님들의 결론이야. 그래서 이렇게 의논이 되면서 금액을 좀 늘려보자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도화선이 됐긴 했죠. 최태원 회장의 판결이 도화선이 돼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좀 올려보자라는 논의가 상당히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이례적인 판결이 최태원 회장 그 판결보다 그 앞서 그 전에 한번 있었어요. 2억 원의 판결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2억 원의 판결이 났는데 그때 판결문에 뭐라고 적시하셨냐면 상당한 기간 이율배반적 행위를 통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고 그동안 유책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전부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2억 원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금액을 상향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판부가 생각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권고안 자체가 사망할 때 1억을 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반 5천 꺾고 거기서 또 반 꺾고 뭐 이런 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지방법원의 이제 고법 판사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이혼 사회보다 부정행위에서 이혼 위자료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같이 낮은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실무 간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가산했는데 약간 가산하다 보니까 안 하니만 못하다. 한 2배, 3배 팍팍 좀 올려주세요. 2배, 3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시자고. 내가 속상해서 특히 아내분들이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속상해. 내가 정말 이 속상한 말 어디다 확 풀래 하고 하면 그분이 집을 사겠어요, 땅을 사겠어요. 그죠? 나가서 참 다른 분들 속물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자동차 하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자동차 5천만 원 넘지 않나요? 차 아니라도 국산차 옵션 괜찮은 거 5천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확 살 돈 정도는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2천만 원 너무 적죠.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조정 가서 그래요. 그 위자료를 뭐 1,000만 원을 주는데 12개월 할부로 주겠대요. 한 달에 80만 원씩. 너무 제가 얄미워가지고 이것 보세요. 카드 현금 서비스를 뽑아도 1,000만 원 한 번에 뽑겠네. 제가 구박을 확 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지만 직장만 다니면 현금 서비스도 1,000만 원, 2,000만 원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평생 그 반환피는 거 보고 두들겨 맞고 한 사람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주는지 정말 정말 속상합니다. 당사자만 속상하신 게 아니에요. 변호사 저희들도 굉장히 속상하고요. 5천만 원짜리 판결 나오면 판사님 얼굴에 보이세요. 많이 해줬다 이러는 게 보이세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거 이렇게 사실 흡족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는 저희 변호사들은 참 힘듭니다. 재판부 입장도 어려우신 건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공고안이 뭐 있으니 거길 벗어나서 내리신다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실 거라는 거 이해하지만 당사자들이 사실 뭐 현금 서비스 한번 뽑는 돈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평생을 고통받아온 그 가슴을 위로받아라? 너무 적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현실할 필요가 있다. 사법기관이면 항상 가장 늦죠, 이렇게 걸음걸이가. 현실은 막 들끓어오르고 언론에 막 터지고 막 시위가 벌어지고 이러면 조금 한 발짝, 그 다음 발발짝 늦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 배가 올랐는데 그거를 30년째 제자리에 계시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사님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일단 이혼을 하고 나면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하는데 이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권고안을 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죽으면 1억이니까 요 정도 줘라라고 권고안이 나왔는데 그거 말고 정신적인 고통 말고 재산, 돈으로도 집이라든가 차가 생긴 재산적인 거 아니라 비재산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가 더 플러스돼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침해됐냐 하면 결혼 생활을 누릴 기회를 박탈하는 손해.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가정이 깨지고 난 이혼녀 이혼남이 돼야 돼요. 그죠? 편견이 없다고 하지만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또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영위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상실 등 어떤 거냐면 내가 대기업 사장의 그 사모님이야. 이런지 크게는 적게는 뭐가 있냐면은 이 남편하고 살면서 의료보험 혜택도 내가 전업주부라고 해야 돼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편이 같이 살면서 연금 받아서 같이 생활할 수 있고 또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유족요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지위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유책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 손해를 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100번이 맞죠? 이런 부분 가산하면 위자료가 엄청 올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정신적인 고통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거기다 딱 묶으세요. 내가 남편 의료보험 쓸 거 예를 들면 한 달에 3만 원이라고 치시자고요. 그럼 1년에 30만 원, 40만 원, 10년이면 얼마야? 400만 원. 뭐 이런 거 가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혼도 하고 이혼녀 되고 의료보험료 내가 내야 되고 연금도 못 받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게 재산적 손해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 가면 누구 아내야, 그죠? 누구 아내고 누구 엄마야 이런 지를 잃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울타리가 산산이 깨지는 고통 그거 진짜 겪어보지 않으신 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를 산정해 줘야 된다. 물론 정신적 고통은 이게 1도, 2도, 3도, 5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힘든지 개인차도 너무 심하고 힘들다. 그럼 이거는 가늠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기본 베이스에다가 내가 이 누구의 아내라는지 내가 누구의 남편이라는지 또 그런 부부동반 모임도 앞으로 못 가잖아요. 이렇게 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100번 맞는 말씀이시죠. 판사님들 존경합니다. 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논의가 재판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변호사들이 우선 발빠르게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서 청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사자의 고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읍소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도 발빠르게 나가야 되는 거고, 본인들도 위온으로 고통받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어루만져 드리고 달래드리고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아다 드리면, 저희가 밖에서 노력하면 위로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